대충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PPT를 너무 대충 준비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발표해 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오늘 이 최적화를 하는 그 옵티마이저하고 좀 경사관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앞에 보이는 이 글은 제가 작년에 미적분 AP 보고서를 쓸 때 경사관법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그래서 그냥 글을 딱 가져온 겁니다.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연구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그런 머신러닝 연구였는데요. 하늘의 이미지에서 이런 RGB 값 같은 걸 추출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선형이기로 해서 했던 그런 연구입니다. 근데 이게 여기서 그 머신러닝이 어떻게 돌아가냐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선형이니까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데 컴퓨터가 a와 b 초기 값들을 막 넣어요. 초기 값을 하나씩 넣고 그래서 y 값을 구합니다. 이 y 값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실제 y 값을 비교를 해서 그 오차 값이 0으로 가도록 계속 a, b를 조정하는 게 머신러닝의 간단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 특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x 값들이고요. 라벨은 y 값들입니다.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x 값들을 아까 ax 플러스 b처럼 그런 예측 함수에 넣어서 y 프라임이라는 그런 함수 값을 구하고 실제 가지고 있던 y 값을 그런 손실 계산, 그러니까 오차를 비교해서 이 오차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 있던 a와 b 값,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해줘서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머신러닝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델 예측 함수에는 선형회귀법이라면 그냥 y는 b 플러스 w1, x1 이렇게 들어가고요. 뭐 다변수면 여기에 막 w2, x2, w3, x3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오차도 그냥 w1b에만 대한 게 아니라 w2, w3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고 오차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보통 MSE라고 평균 제곱 오차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. 아까 여기서 건 y 프라임 값 있죠. 프리딕션 x 그 y 프라임과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라벨 값 y 값을 차의 제곱을 합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의 개수만큼 나와주는 건데요. 이게 식의 형태는 분산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분산이랑은 다른 점은 분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의 평균 값을 이용해서 그런 식을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각 예측 값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분산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할 때 쓰는 게 바로 그 옵티마이저입니다. 그 옵티마이저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경사관법이고요. 이 경사관법은 다들 기쁘게 많이 쓰셨을 텐데 한 점을 잡고 이 점에서 미분을 해서 이거 어떻게 써요? 이거 그거 어떻게 해요? 그 일단 아니,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최소 그러니까 이게 손실함수인데 손실함수를 최소로 가는 게 머신러닝의 목적이니까 일로 가려면 이 점에서 이 방향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점에서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인데 이동하는 방향 플러스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의 기울기라는 그런 값을 붙여줘서 이걸 이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 혹시 이 화면 보이시나요? 예, 그 이 초기 값을 여기로 잡고 학습률을 바꿔가면서 이게 점점 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는 건데요. 이걸 엄청 작게 하면 이 최저까지 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이 크게 하면 막 이렇게 발산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한 이 정도 값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
이런 값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옵티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상화법의 한계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점들이 극소점이라고 하죠. 극소점이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초기 시작값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극소로만 갈 수도 있고 아예 최소로도 갈 수 있는 여러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손실함수의 최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그래프를 보면 한쪽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가는 데는 오래 안 걸리겠지만 이 양쪽에서 이렇게 오는 데는 엄청 오래 걸리죠. 그래서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상화법을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을 시켜 왔는데요. 이게 아까 말했던 그냥 일반 경상화법이고 이 SGD는 뭐냐면 손실함수를 계산할 때 이 y 빼기 y 프라임의 제곱을 막 시그마하고 n분의 1 해서 하잖아요. 근데 이 y에는 우리가 모아뒀던 그런 데이터셋이 들어가요. 근데 이 SGD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모두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만을 추출해서 이 손실함수를 넣고 이 점들을 계속 하는 거니까 계산량이 줄어서 그 연산하는데 시간도 더 줄고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게 SGD에서 스텝 방향이랑 스텝 사이즈로 나뉘는데요. 우선 스텝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경상화법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기울기 구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모멘텀을 이용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처음은 이렇게 똑같지만 이 두 번째 x1에서 x2로 갈 때 여기서의 기울기 값에다가 추가적으로 앞서 이동했던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모멘텀을 만듭니다. 그래서 이 두 벡터의 합으로 이 새로운 점의 이동이 생기는 거죠.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. 예를 들어 그 손실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면 일반적인 경사환법은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의 기울기가 이 방향이기 때문에 얘를 오히려 이쪽으로 이동시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. 학습률에 따라서. 근데 모멘텀을 이용하면 어, 여기서 일로 가는데 이 앞서서 뭐 이렇게 왔다 하면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 정보가 있어서 이 언덕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공이 이렇게 굴러서 여기서 그냥 일로 가지 않고 관성에 의해서 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데서 학습의 장점이 있습니다. 이 모멘텀에서 더 발전한 게 NAG인데요. NAG는 뭐냐면 일반적인 모멘텀은 그래서 기울기 값과 사전 정보 그 모멘텀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얘는 일단 모멘텀부터 이동을 하고 거기서의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점을 이동시킵니다. 이게 어떤 게 발전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손실함수가 모멘텀은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또 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.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이렇게 뭐겠죠? 공이 이렇게 굴렀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. 근데 NAG는 여기서 일단 모멘텀만큼을 이동을 시키고 거기서 또 기울기 값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 극소값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제 다음으로는 스텝 사이즈에 관한 건데요. 이 스텝 사이즈라는 게 아까 말했던 학습률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절해 주는 게 스텝 사이즈입니다. 이 어댑티브 그 경사관법은 이 학습률을 그 변수의 손실함수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학습률에 관한 그런 상수? 학습률 값인데 이 값을
이걸 나눠줌으로써 학습률을 이런 변수에 따라 조정을 합니다. 그래서 손실함수가 이런 W1 그런 그 변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W2가 있어요. 그러면 근데 학습률을 같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걸 얘는 이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학습률 값을 이렇게 더 크게 변경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어댑티브 그 경사학원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야 잘 된 거잖아. 그러니까 W 값이 많이 변하는 거죠. 많이 변경되었는지를 수에다 저장을 해요.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이 기울기의 제곱을 그 전의 항에다 더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런 완만한 거는 기울기가 값이 작잖아요. 크기가. 그래서 제곱을 해도 얼마 안 더해지니까 얼마나 많이 변경이 안 됐다는 거고 이거는 기울기가 크니까 더 많이 변경됐다는 걸 이용해서 학습률을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.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, 이 G값은 그 전 항에다가 제곱값을 항상 더한단 말이에요. 제곱을 항상 더하니까 항상 커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 G값이 항상 커진다는 거는 이 분모가 항상 커진다는 거니까 학습률이 0에 간다는 건데 이러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머신러닝이 진행되지가 않죠. 그래서 나온 것이 이 RMS 프롭이랑 어댑티브 델타입니다. 이거는 찾아봤는데 너무 수식이 뭔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발표는 따로 넣지 않았고요. RMS 프롭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렇게 된 그 G값에 대한 식이 있었죠. 이 식을 이 베타와 1-베타를 이용해서 이걸 바꿔준 거예요. 이거를 지수 이동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면요. 이 그러니까 이를 막 G1, G2에서 점점 나아간다고 합시다. 그러면 예를 들어 G10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G9에다가 어떤 값이 더해지고 G8에다가 어떤 값이 막 이렇게 더해진 꼴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베타가 이게 베타 1마이너스 베타니까 이게 1보다 작은 수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0.3 막 이렇게 치면 그 G10의 앞에 있는 막 G1, G2 항들은 0.3이 꽤 많이 곱해진 값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앞선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점을 이동했을 때 이 초기 그러니까 지금 상태랑 먼 점들은 이 G값에 영향을 덜 미치는 거죠. 그러니까 최근 값들이 이 1보다 작은 수가 덜 곱해졌으니까 최근 값들이 어떻게 이동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이동 크기를 스텝 사이즈를 결정해 주는 게 RMS 프롭입니다. 그래서 이건 식은 똑같죠. W식은 똑같고 이 G값이 변해서 이런 어댑티브 정사관법에 이게 학습률 0으로 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텝 방향에 대해서 모멘텀에서 발전하게 또 NAG가 있고 사이즈에서 발전한 애더프티브 그레이트 그 경사학번에서 RMS 프롭이 있는데 이 장점들을 합친 게 이 아담하고 N 아담 이 두 가지가 이거는 이거랑 이거를 합치고 이거는 RMS 프롭이랑 모멘텀을 합쳐서 만들었다는 게 이게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런 어, 각 옵티마이저 원리와 약간 그런 발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그 질문이 있는데, 네. 그 아까 MSE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어서, 그, 이거 그러면 민호님이 하시던 프로젝트에서 MSE를 쓴 건가요? 그 어, Y라는 게 그런 픽셀 값이죠, 이게. 이미지에. 아니요, 저희가 연구를 되게 너무 단순하게 해서 그 픽셀을 넣지 않고 그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하늘 부분만 뽑아내서 하늘 부분에서 그냥 R값, G값, B값 이렇게 계산한 거여서 픽셀 음, 값이라기보다는 그냥 세 개의 그런 값
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약간 리니어 리그레션 돌리신 건가요? 네, 너무 근데 그냥 리니어를 안 하고 뭔가 아까 여기 나왔던 뭐지? 이걸 그대로 쓰지 않고 뭔가 여기서 식을 좀 변경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변경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아, 뭐 멀티베리어블이나 뭐 커널을 논리니어로 쓰셨구나. 그렇겠군요. 네, 어, 좀 식을 아, 바꿔서 했어요. 그렇구나. 감사합니다. 혹시 뭐 다른 로스 펑션은 뭐 있으신지 알고 계신가요? 어, 그 막 행렬 가지고 하는 걸 인터넷에서 본 거 같아요. 뭐 크로스 엔트로피나 이런 게 있는데 다음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? 아무도 없으시군요. 그러면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